자, 오늘은 20세기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솔직히 말해 가장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책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과 그 안에 담긴 단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근데 철학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생각을 한 사람, 바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인물부터 만나볼게요. 정말이지 천재적이면서도 기이하고 또 누구보다 치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로 한 말입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한테 가서 대뜸 이렇게 물어본 거죠. 러셀은 그의 글을 딱 한 페이지만 읽어보고는 바로 답을 줬다고 해요. 절대 비행기 조종사는 되지 마시오라고요. 이 사람 이력만 봐도 정말 보통이 아니죠. 유럽 최고의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제트 엔진을 설계한 유능한 공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버리고 전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준 뒤 아주 검소한 삶을 삽니다. 그에게 철학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건 싸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치열한 탐구 끝에 아주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골머리를 앓는 대부분의 철학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잘못 써서 생긴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핵심 아이디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그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참호 속에서 고안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신문에 실린 자동차 사고를 그림으로 설명한 다이어그램을 보고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바로 우리 언어가 저 다이어그램처럼 작동한다는 걸 알아챈 거죠. 문장이란 건 단순히 사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 즉 사실을 보여주는 논리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림 이론입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점이 확 바뀌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그냥 책, 책상, TV 같은 사물들의 무작위적인 모음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TV가 켜져 있다, 책상 위에 책이 있다처럼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사실들의 총합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이걸 각각 대상이라고 해봅시다. 이 대상들이 조합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얼굴 표정들이 사태고요.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바로 그 표정, 실제로 존재하는 그 배열이 바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언어와 세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서 똑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현실 세계의 어떤 가능한 사실을 그려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아주 극명하고 또 극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언어가 오직 사실만을 그릴 수 있다면 그럼 사실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이겁니다. 철학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은 바로 선을 긋는 거다. 한쪽에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즉 세상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과학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른 편, 즉 보여줄 수만 있는 것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경계 너머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윤리, 아름다움, 삶의 의미, 사랑, 신. 이런 것들은 사실을 기술하는 언어로는 결코 표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계 안에 있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역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모든 날카로운 논리의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 겨누는 순간이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그는 자신의 책, 바로 이 논리철학 논고에 나오는 문장들조차 사실은 의미 없는 말, 일종의 헛소리라고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이 문장들 역시 세계 속의 사실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언어와 논리의 한계, 그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규칙에 따르면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하는 거죠. 그럼 이 책은 대체 왜 쓴 걸까요?
바로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에게 철학적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의 한계를 똑바로 보고 쓸데없는 철학적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종의 치료도구인 셈이죠.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사다리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명료하게 보게 되면 그 사다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뻥 걷어 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걷어쳐 버렸습니다. 그 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이 책의 아주 상징적인 마지막 문장이 그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유일하게 정직한 대답은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철학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선언한 뒤에 그는 학계를 떠나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 수도 안의 정원사, 심지어 건축가로 일하며 살았죠. 자신의 철학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이 남자는 자신의 삶 전체로 그 의미를 보여준 셈입니다. 멋진 삶을 살았다는 이 마지막 말과 함께 말이죠. 우리에게 논리와 언어, 그리고 잘 살아낸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긴 채 말입니다.